오늘 그 미국에서는 되게 다양한 지금 그 폭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배경들, 뭐 또 내용들 이런 게 많이 공개됐는데 사실 이제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번 전쟁이 트럼프에게는 되게 좀 이해 못할 미스테리한 그런 동기, 또 명분, 뭐 진행 과정,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어떤 상황에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여기저기를 취재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이란을 여기서 때리냐? 왜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트럼프를 지지했던 쪽에서도 원래 원했던 건 이런 방향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도 망했고 정치적으로 좀 몰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몰락하면서 폭로라는 게 많이 나오죠. 현재 지금 트럼프의 몰락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의 폭로들도 같이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폭로는 미군 폭로예요. 미국의 그 참전 중인 군인이 폭로했습니다. 무엇을 폭로했나? 현재의 미군 상황과 이번 이란 작전에 대한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생존한 병사가 오늘 CBS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모든 게 충격적이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여기 보면은 드론 공격을 받은, 그러니까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의 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60여 명의 부대원 중 한 명이었다. 드론 공격 목표라는 첩보가 있었음에도 부대 지휘부가 그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저희는 이란과 더 가까운 곳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해만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첩보가 있는데도 가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대 지휘부가 이란을 좀 과소평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란이 드론 같은 거 못 달릴 거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무슨 뭐 여러 가지 폭격이 일어난 후에 미국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막 자랑하고 있던 때인데 야 어떻게 뭐 쟤네들이 드론 날리냐 이런 사고를 가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병사들을 분명히 그쪽에 위험하다라고 첩보가 들어왔는데도 보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알려주지도 않더라.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받아서 미국인 6명이 사망했다. 당연히 이걸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뺐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고 사망했다. 그래서 방어시설이 있었냐? 드론 방어 역량면에서는 전무하다. 미군 기지가 드론 방어 역량이 전무하다. 생존 병사가 얘기한 거예요. 방어시설이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당시 살아남은 미군 장병들이 해당 부대가 요새화되어 있었다는 국방부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에 이제 그 이란이 여러 이 미군 기지를 갖다가 두들겨 팼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 설명이 되게 좀 모호하고 애매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쪽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게 얘네들의 말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태는 반대란 말이야. 이란의 무기를 무력화했다, 초토화했다고 하는데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미국이 자기네들이 받은 어떤 이 데미지에 대해서는 자꾸 축소로 얘기하고 이란이 받은 데미지에 대해서는 과장을 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괴리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니까. 또 오죽하면 병사들이 참다 못해서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드론 공격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펜타곤의 공식 기록과는 다른 현장 목소리를 냈는데 부대가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도 표명하면서 부상을 입은 병사는 인터뷰를 통해 단 한 대가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다는 식의 묘사는 거짓이다. 당시 유닛을 스스로 보호할 어떤 방어 수단도 갖추지 못했고 요새화된 진지도 아니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터졌다는 거죠 지금. 예.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 사진들을 보면 공격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 미사일 경보가 울렸다. 60명의 병력이 콘크리트 보안구로 대피했으나 상황 종료 알람이 울리며 병사들은 다시 가설 작업 공간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30분 만에 드론이 건물 중앙을 직격하며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6명 사망, 20여 명 부상. 미군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으로 기록되었다. 생존자들은 부대 재배치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작전 시작 전 대다수의 미군은 이란의 사정권 밖으로 이동했었으나 오히려 이란의 가시권에 있는 초소로 이동하는 명령을 받은 부대가 있었고 병사들은 여기가 이란의 잠재적 타격 목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위험한 지역으로 재배치되는지에 대한 군상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예. 이 콘크리트 장벽은 지상 폭발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상공에서 내려오는 드론 공격에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무방비였다. 예. 그래서 뭐 출혈, 고막 파열 등 처참한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돕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펜타곤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 병사는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으면 시사하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이 이번 전쟁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 과거에 미국이 이제 중동 전쟁의 어떤 시기들, 그 기간들, 거기서 미국이 봤던 데미지들,
그동안의 어떤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실질적으로 중동에서의 그 군사력에 대한 분석글들 또 뭐 의회 보고서들 또 이런 미국에서 관련된 훈련 뉴스들 이런 걸 이제 싹쓸이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는 제가 미국이 지금 중동에 대응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딱 초장부터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이 수중전의 취약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이 무기를 교체하는 시기,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퇴역하고 이제 새로운 무기로 교체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서 지금 이런 전쟁을 벌였다는 점. 그리고 전쟁의 양상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저렇게 드론과 탄도미사일, 또 이런 무인 잠수정. 이게 이란의 강점인데 미국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요격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격 미사일은 있어도 그 미사일들이 대체로 대기권 밖에서 맞추는 이제 아주 초고고도의 이런 요격 미사일을 중국을 의식하고 만든 거였는데 이런 이란이나 이런 나라와 전쟁을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드론이라던가 이런 대량적인 탄도미사일이라던가 이런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은 대응이 전혀 안 돼 있던 거야.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을 쓰자니 이건 너무 비대칭인 거지. 왜냐하면 상대방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걸 쓰는데 얘네들은 뭐 거의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를 써야 되니까 미국이 그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점은 이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 붕괴되고 인건비가 높으니까 자기네들 자체 기술로는 무기 생산이 안 된다는 점도 간과했던 거죠. 이 무기 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체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모전에 취약하다는 거고 무기를 쏘면 바로바로 채워줘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 결국 미국이 장기전을 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지속할 어떤 힘이 없다는 게 잘 드러나고 있거든. 그리고 이런 건 다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전략도 없이 일단 이란의 수뇌부부터 제거하고 알바노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 군사력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지금 낳았다. 그런 지적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 미국의 해군 병력들의 취약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능력이 지금 없다. 그게 다 이미 미국 의회에 보고가 돼 있단 말이지. 이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이게 진짜로 이거 실전에서 기능을 하는 거냐? 못 한다는 거야. 예, 훈련 때 이미 다 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미 해군 그들도 훈련하면서 막 한탄을 했단 말이지. 이거는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하다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훈련하는데 이건 실전으로 못 쓰겠다. 자기네들도 얘기할 정도거든. 왜냐하면 배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실제 훈련하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막 다치기도 하고 고장 나고 어디 부서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란 거야. 왜냐면 바다라는 공간이 이제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막 비바람이 불다가 뭐 물살이 세다가 단전하다가 어디 물고기 떼에 부딪히다가 그러니 뭐 밑에 있는 그 물살이 센 데에서 훈련하면 다 오류가 터지고 막 이러더라는 거야. 미국의 어떤 기술의 한계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재래식 시대에서 이제 최첨단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대 교체에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제조업의 붕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체 기술이 없이 중국이나 일본의 기술을 의존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속도도 많이 느리고 이거를 확실하게 이 기술이 엉성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질적인 내재적 능력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야. 대신에 이런 공중이나 이런 쪽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심화가 되지만 다른 쪽으로는 많이 이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 그런 게 이번에 많이 이제 드러났죠. 보다시피 미군 기지가 초장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미군 기지도 요격 시스템이 있어. 그런데 이란이 정확하게 좌표를 알고 다 두들겨팼죠. 그 이란의 이번 공격에서 좀 놀라웠던 거는 그 좌표에서 조금도 실수가 없었다는 거야. 드론이 정확하게 가서 다 터뜨리고 박살을 내고 특히 레이더 같은 것들을 다 없으니까 미국의 어떤 정보력이라는 걸 많이 끊어버렸다는 점. 그 초장에 그럴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 있었는가. 물론 뭐 러시아나 중국이 도와줬겠지만 일단 그들의 연대와 그리고 이란에게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게 잘 드러났죠. 반면에 미국은 그 오랫동안 미군 기지를 운영했는데 아니 그 날라오는 걸 못 막았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대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보면은 야 쟤네들 드론 날려서 저렇게 쉽게 날려버리네. 우리도 준비해야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국의 군사적인 이런 그 투자가 실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무기 장사를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비주얼적인 것 쪽으로만 많이 쏠려 있고 예산 집행이 돼 있고 실질적인 실전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는 훈련 따위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 현장에서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작살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 저 장병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냐. 왜 작전이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며 아니 무슨 뭐 그 장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장비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드론에 다 폭사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이 군사적인 구멍이 뚫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미국 그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 현재의 지금 트럼프 진영이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로 폭격을 채웠지만 이란이 정말로 데미지를 받은 거냐? 실제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쪽이랑 미군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이 무슨 뭐 초토화가 됐다는 것도 그냥 망상이야. 증명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고 실제로 가동되는 걸 보면 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군의 폭로나 이런 걸 보면 현재 지금 미군의 군사력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라 실전 근육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냥 일종의 헬창이었던 거지. 그냥 보여주는 근육만 센데 애가 야 펀치 날려봐 했더니 실제로 펀치는 그냥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적 한계가 잘 드러났죠. 무기 제조도 안 되고 실제로 폭격의 효과도 낮았고 거기다가 상대방의 드론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1도 없었다. 거기다가 해군 병력은 아예 근처도 못 가더라. 아주 지금 그 미국의 군사력에까지 이제 회의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떤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브리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니들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해서 무엇을 이뤘는가 이제 군사적인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웃기게도 얘네들의 평가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요. 자 이란 방공 시스템 80%를 파괴했다. 아니요 완전 초토화시켰다며 갑자기 80%로 낮아졌어요. 예.
그리고 20%는 어떤 상태인지는 못 밝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했다고 얘기하면 될 거를 다 뻥이야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군사적 업적이라는 게 완전 다 개뻥이라는 게 지금 또 한번 드러나는 거야. 무슨 80%에 언제는 다 100% 초토화됐다며. 근데 완전 또 바뀌었어 말이. 자, 여기를 보면은 이야기가 좀 궁색해집니다 점점. 자, 미국은 몇 주간의 전투로 무엇을 이뤘는가? 이란의 군사 무기 능력이 거의 전멸했다고 주장했지만, 하지만 이란의 반격 내지 방어 능력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또 인정하기로 했다. 웃기죠. 이란의 무기 능력이 전멸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일부 유지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지금 이 내용이 전문적인 군사적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미 합참의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란 목표물을 13,000개나 날렸어. 그래서 엄청나게 파괴시켰어. 예. 하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과연 트럼프의 주장처럼 이란의 군사력이 괴멸됐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여전히 미사일 잘만 쏘니까요. 자, 이란의 공격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있었죠. 이란의 미사일이나 이 드론의 발사의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는 거야. 일정하게. 이스라엘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는데 이란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정도니까 미국이 말한 것처럼 전혀 얘네들의 어떤 군사력을 타격해줬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대체 어딜 타격한 거야? 왜 미사일이 날아와? 미국은 이란 방공 시스템 80%가 파괴됐다고 주장을 한다. 예.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 말을 또 바꿔요.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 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공망이랄 수 없다. 말이야 방구야. 명확하지가 않죠 지금. 여전히 곳곳에 시스템을 보유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80%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20%는 어디에 있고 어느 상태야? 이란이 산발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요. 알면서 왜 안 다음에 얘기를 못했을까요? 못하면 모르는 거지. 사실은 뻥이죠 뻥. 이거 싹 다 뻥입니다 지금. 예. 최근에 F-15E 전투기가 한 대 맞았죠. 대체 이거 어떻게 맞았냐? 이란이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냐 했더니만 휴대용 열추적 견착식 미사일. 그러니까 조금 대단한 미사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요런 걸로 맞았다. 그냥 뭐 이 조종사가 그냥 저공비행하다가 놀면서 하다가 그냥 두드려 맞은 거지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그 평가 절하하는 거고요. 이란 정규 해군 함대 90% 이상이 격침됐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혁명 수비대의 소형 공격선은 절반만이 침몰되었다. 결국 요 소형 공격선 때문에 그 큰 군함이 못 들어간다라는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란 기뢰의 95%가 파괴된 것으로 믿고 있다. 확인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5%의 기뢰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니 뭐 5,000개를 기준으로 하면 대충 250개는 되겠네. 예. 혁명수비대는 기뢰 매설했다는 지도도 공개가 되었다. 자, 그 케인 의장은 이란의 무기 공장 90%가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방위산업 기지를 우리가 파괴했다고 주장을 했고 핵산업 기지의 80%가 타격을 받았다.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다른 방식으로 무기를 구할 수 없거나 공장들이 완전히 파괴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는 단정하지 않았다. 이거 뭐야 말장난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란이 무기 공장을 자기네들이 공격을 해서 폭격을 했는데 그 공장이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야. 한마디로 돌아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이란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거는 완전히 과장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폭격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야. 공장 버젓이 돌아가죠. 예, 뭐 미사일 버젓이 쏴대기죠. 결국에는 이 무기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가능성도 다 인정했다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이란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그 결과적으로 발표는 모르겠다야. 사실 모르겠고 그냥 쏘긴 쐈는데 모르겠다. 그럼 왜 모를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란이 너무나 땅이 넓잖아요. 너무나 넓어서 여기저기 다 분산을 시켜놨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며칠 사이에 다 폭격이 안 돼요. 사실 이란의 땅에 비해서 만 몇천 개를 뭐 공장이다 어디를 이렇게 뚫어서 다 합쳐갖고 15,000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돌아가는 걸 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국에서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폭격해서 이란을 타격을 줬다면 증명될 수 있는 사진, 뭐 여기서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른 데서 분석한 게 쫙쫙 나와야 되는데 오직 미국의 일방적 주장밖에 없고 그것도 말로 지금 장난하듯이 글을 쓸 수도 있다. 물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호하죠. 예전에 미국 같으면 저런 식의 어설픈 브리핑은 나올 수가 없죠.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거는 현재 지금 미국의 폭격에 의한 효과조차도 미국이 이렇게 장담하지 못했고 다 틀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의 주장대로 이란이 뭐 군사 능력을 상실했다, 뭐 초토화됐다고 얘기했지만 이란의 군사력이 전혀 초토화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 또 신정 체제에 대한 그 견고함이라는 거는 미국이 전면 폭격을 얘기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인간티를 둘러대는 걸 보면은 그들의 신정 체제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응집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자기네들이 어떤 이란을 타격을 해서 이란에게 완벽하게 굴복을 시킬 수 있는 지금 그 결과를 도출했는가? 군사적인 효용성이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예, 이란의 수뇌부를 아무리 죽여도 이란은 계속 뭐 사우디 때려, 뭐 저기 카타르도 때려, 뭐 이스라엘도 때려 계속 그런다는 거야.
이란은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 분석된 걸 미사일이 아직도 남아돈다. 몇 개월은 더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런 궁색한 지금 이 발표밖에 못 나오는 걸 보면 이 어떤 현재의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게 이란이라고 하는 저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를 폭격만으로 제압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란이 무슨 이번 전쟁에서 너무 많이 데미지를 받아서 완전히 갱생 불가능할 정도로 애들이 맛이 갔다. 이거는 완전히 개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자기네들이 폭격한 공장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고 사용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완전히 뭐 괴멸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그 자기네들 확인하자니 부끄럽겠지. 왜냐면 버젓이 뭐 사람 들어서 돌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미사일이 여전히 날아가는 것도 이란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걔네들한테 누군가가 식품을 공급하고 있고 물도 주고 있고 거기서 누군가 미사일 버튼 쏠 때 그 군인들한테 보급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대체 어디서 이란이 타격받았다라는 증명이 있냐라는 거야.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K 마가야로들의 주장에 어떤 그 근거 빈약성이 나오는 거지. 이란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어디서 타격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냐 이거야. 그 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타격을 안 받았다는 반증인데. 그러니까 이란이 마치 괴멸되거나 사회가 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아니구나. 미국 입장에서 폭격을 해도 그 폭격이 사실은 미국의 정보 부족 때문에 어디가 정말 이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몰랐다 일 것이고, 동시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애초에 그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만몇 전개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란이 가난한 나라에서 별 타격이 없다. 그런 건 금방 복구가 가능한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란을 날릴 거였으면 진짜 원자력 날리고 저기 그 하르그 섬에 유전도 다 날려버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또 이 기름값과 뭐 이런 에너지 쪽에 그 폭등이 나와버리니까 미국이 감히 이란의 하르그 섬조차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현재 미국의 군사력의 어떤 수준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낮아졌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씁쓸한 대목이지. 이런 식의 제국주의적이고 정말 그 폭력을 앞세워서 뭔가 상황을 바꾸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우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논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 가장 먼저 급한 거는 이제 금융적인 안정이라는 거지.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함께 금융적인 안정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그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중간 과정에 어떤 그 수단으로 쓰려다가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개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트럼프의 밑이나 어떤 미국이 이란과 또 같은 나라를 어떻게 제어도 못하고 승리도 못한 채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렇게 또 굴욕적인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미국조차도 결국 국방부조차도 이란의 괴멸을 좀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브리핑이 나왔다는 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K 마가야로 애들 사이에서는 미란이 초토화되어야만 했겠지. 그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판타지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 정도의 폭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란과도 같은 나라가 이런 시설들을 다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효과적으로 이란을 제압할 수 없는 이유들이었다. 결국에는 미국이 그런 그 이란을 제압하려고 했었다면은 애초에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봉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실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작은 나라로 생각하고 그냥 폭격을 하면 겁먹겠지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는 거 보면은 일단은 군사적인 전략에서부터 이 폭격 능력까지 미국이 상당히 하향평준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과정들이 미국의 패권이나 이 군사력의 하락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의 어떤 연대 구조가 조금 앞으로 조금 이거 위험하다. 이거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지. 왜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저게 견제가 안 된다는 거야. 저기를 때리자니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그 일종의 그 멱살을 잡힌 거지. 이 발목을 잡히고 멱살을 잡힌 상황이라서 미국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멍청한 짓을 해갖고 사실은 전 세계의 이런 그 미국의 능력의 한계와 미국 패권을 신뢰하고 가기에는 지금 불안한 시대가 열렸구나.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패권도 지금 문제가 되고 미국 군사력에 대한 허접성도 많이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국이 이란 같은 나라를 이거를 한 달 내내 폭격을 했는데도 애들을 제압을 못하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분석거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미국의 마가 진영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고 거기다가 돈을 퍼부었냐. 지금 미국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는 미국의 실업 문제, 제조업의 고통의 문제,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블루컬러드 현장직을 하는 사람들이 야, 못 살겠다. 럼프에 살려줘. 이러고 럼프가 알았어. 이제부터는 전쟁 안 하겠다. 해외로 나가 있는 달러를 내가 너희들한테 뿌려줘. 막 이러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어설픈 전쟁하고 개 털리고서는 지금 뭐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뭐 이란에 대한 뭐 완벽한 제압도 못해, 괴멸도 못해, 무기 시스템 그대로 있어, 호르무즈도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미국의 무능과 어떻게 무지함만 잘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내부의 마가 진영에서 화가 더 나는 거야. 저 트럼프 쟤는 뭐냐 이거지. 왜 이란 같은 애한테 돈만 낭비하고 우리 쪽 경제는 다 힘들어지고 더 옛날보다 바이든 때보다 더 힘들어서 트럼프 뭐 하는 거냐.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알렉스 존스라는 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있었어. 이 양반뿐만 아니야. 여러 그 트럼프의 이 주요 지지층들이 반발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트럼프는 하루에 5-6번씩 말을 바꾼다. 우리가 이겼어. 다 끝났어 했다가 아니야 영원히 계속될 거야. 완전한 파멸을 시켜주겠다. 해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해협을 포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나토에 탈퇴하겠다고 했다가 나토에 남겠다고 했다. 초기 치매 증상을 겪는 분들이라면 바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란 걸 알 겁니다. 우리는 마치 광결인 조지 3세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이 마가의 대표 인플루엔서가 하나둘씩 이제 트럼프를 까고 있어요. 왜 까냐? 트럼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메시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추종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메시지가 일관돼야 된다는 거야.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 자기네들이 폭격을 통해서 이란이 무기가 초토화됐다며. 더 이상 미사일 쏠 능력이 없다며. 장난 쏘는데? 그럼 뭐냐고. 거짓말이잖아요. 얘네들이 더 이상 뭐 그 수중전을 못할 거라며. 자기네들이 초토화를 시켰으니까. 하지만 길에 깔았다고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아니 자기네들이 뭐 방공망을 다 차지했다며. 근데 전투기가 피격을 당했고 망신을 당했단 말이야. 35에서 15까지 다 망신을 당했단 말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 막 깎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의 관점에서 이란은 진짜 원시 시대거든. 실제로 이란이란 나라가 경제가 망했잖아요. 경제가 박살이 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못 사는 나라야. 거기다가 미국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란의 현금 자산이 다 묶여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런 놈들이 쓰는 이런 뭐 열추적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그 전투기가 거기서 맞을 정도로 얼마나 운전을 개판으로 한 거야. 19억짜리 항공모함 이 어마어마한 군함이 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꺼가지고 후퇴하고 이런 개망신을 당해? 이거는 미국인들한테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냐 이거지.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야씨 우리는 막 강대국이야 이랬는데 강대국은 개망신만 당하고 이거 이란과도 같은 원시부족한테 그냥 털려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거지. 그걸 가지고 원시부족한테 폭격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안 먹힌다는 거야. 그런 거는 K-마가야로 전응한 새끼들한테만 먹히지. 실제로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열받는 거지. 야 이게 우리가 피격을 당하고 격추를 당하고 파일럿이 도망을 가? 격추를 당했다고? 아니 항공모함이 야 호르무즈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하고 왜 호르무즈를 다 먹었어? 왜 기름까지 왜 올랐어?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트럼프가 작전도 멍청하게 했고 이 군사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다 말아먹은 거잖아. 그러니 마가 진영에서 전쟁을 할 거면 이기던가 이기지도 못할 거면 하지를 말던가.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란과도 같은 애도 화끈하게 폭격을 해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더 떨어졌구나. 만 나간 거야. 거기다가 돈만 낭비하고 물가 올라버리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이란이 더 들어놓게 해버리고. 자 그럼 이 미국이 얻은 거 미국이 이룬 거 미국이 이걸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스라엘의 꼼에 넘어가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멍청하게 이스라엘한테 끌려간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 이런 조롱만 받고 쓸데없이 미군들 사망하고. 이거는 개망신이야 개망신. 미국이라는 이 대단한 이 어마무지한 돈 많은 국가가 저런 망해버린 원시부족한테 이런 수모를 겪었다는 거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니 막 마가 진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막 들고 일어난 거. 이거 트럼프 이거 침해다. 이거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했다. 트럼프는 지금 우파가 아니다. 이러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겪게 되는 이 자존심의 상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트럼프가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야! 트럼프가 뚜껑이 열려갖고 자기가 직접 썼어. 야! 마가! 더커 칼슨, 맥인 캘리 등등 알렉스 이 자식들이 말이야. 너는 왜 내 편 안 들고 말이야. 이들은 바로 낮은 IQ를 갖고 있는 니들은 멍청한 놈들이고 니들도 알고 가족도 알겠지? 너희들의 과거를 봐라. 너희들은 자질이 부족해. 모두 방송에서 쫓겨나고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도 니들한테 관심이 없어. 예. 트럼프가 빡이 쳤어 지금. 빡이 쳤어. 그래갖고 저 자기 편을 들지 않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원래는 그 윤석열 만세 외치던 이런 틀튜버들이 이거 윤석열 개혁을 보고 이거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막 빡이 쳐가지고 한 거와 같은 이제 비슷한 그림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뚜껑이 열려서 보수층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IQ 낮은 놈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수 세력을 상대로 일전을 벌이는 태세도 보이고 있다. 보수 지정 내 내정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야 트럼프의 오늘 글은 유독 거칠었는데 한때 우군이던 4명의 유명 보수 농객들을 향해 IQ가 낮은 바보 같은 놈들 미치광이자 말썽꾸러기라고 온갖 폭언을 퍼부었다. 이란 전쟁 트럼프의 이른바 문명 파괴 위협에 최근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서 하는 거죠. 타국의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건 전쟁 범죄다. 예, 보수 농객 이런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트럼프는 이들에게 정신과 상담이라 받으라는 비난도 하면서 패배자다. 한마디로 진짜 마가가 아니라는 거다. 트럼프는 이러면서 추가 이탈, 그러니까 마가 진영의 이탈을 막으려고 그들을 이제 좀 분리하려고 한다 이거죠. 동시에 마가 진영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 미국 우선주의를 깨고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을 넘어 트럼프를 제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분출하고 있다. 예. 우리 럼프 형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트럼프는 지금 뭐 저쪽에서 말하는 이제 보수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어떤 자국의 중심이잖아요. 자국 그 민족을 더 중심으로 여긴다. 근데 미국처럼 이제 다민족 국가에서 어느 민족을 더 중심으로 보냐에 있어서 결국 백인 노동계급들을 이 트럼프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야. 이 백인 노동자, 백인 농업인 이걸 중심으로 트럼프가 자기가 내세우는 이런 마가의 정치를 앞세웠는데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그동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가장 그 짜증이 나는 게 중국한테 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한테 공장을 막 뺏긴다라는 거야. 공장들이 미국에 없어. 야 어디 가냐? 왔더니 다 중국 가더라는 거지. 그 중국으로 왜 가냐? 중국에서 이게 뭐 이게 세금 면제돼, 뭐도 면제돼, 인건비가 값싸 이러니까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야 저거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실업률이 높고 뭐 블루컬러도 죽겠다 난리가 나고 제조업도 이제 막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들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연달아 전쟁에 패전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연전연패를 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미국의 폭격은 다 있지. 걔네들 뭐 황무지가 됐죠. 뭐 난리가 났잖아. 막 해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졌어. 미국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죠. 거기에 자기네들이 원하던 무슨 뭐 친미가 들어갔냐,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냐, 그딴 거 없죠. 오히려 탈레반이 먹어버리고 무슨 뭐 무장단체가 먹어버리고 개판 더 개판됐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원하던 결과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국이 들였던 돈을 그래갖고 받았냐? 못 받았어. 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 그 손실에 대한 충격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대물림이 돼서 지금 미국의 이 블루컬러들의 위기들, 제조업의 위기가 팍 퍼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이 기축통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이런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이 과도하게 이게 확장이 돼서 쓸데없는 다른 나라의 전쟁까지 개입하거나 종교 대립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거기까지 가지 말자가 된 거야. 그게 미국을 망치니까 금융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떤 땅 따먹기식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금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로 이제 공정을 끌고 와야 된다. 리쇼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보조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너희 우리 만들어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높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받으면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트럼프한테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고 트럼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보조금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관세 뜯어갖고 지들이 이 미국 공장만 지지해주고 빡빡 밀어주고 다른 나라는 그냥 세금 때려가지고 걔네들은 조져버리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랑 공장 짓게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트럼프가 얼마나 자기 지지층들에게 배신을 한 거냐 이거죠. 완전 개 배신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이익이나 또는 다른 뭐가 이익이 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만 이득을 본 거 아니야. 아니 마가 애들은 저 중국 애들이 우리의 공장을 가져갔다. 쟤네들이 덤핑을 우리한테 한다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중국한테 이익을 몰아주고 러시아한테 이익을 몰아준 꼴이 됐어. 그리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꾸 말장난하듯이 하니까 정작 미국인들이 사는 더 힘들어졌는데 트럼프 혼자서 막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괴리가 벌어지니 저렇게 이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가 나오는 이유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름값, 가스값, 물가 상승, 뭐 식료품값 다 올라. 바이든 때보다 더 올라. 미국 사람 죽을 맛이야 지금. 그러니 애들이 뚜껑이 열리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를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야. 왜 그렇겠어? 무식하니까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트럼프가 치매를 넘어서 그냥 애가 몰라. 금융적인 연쇄 작용들, 어떤 이란과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들 전혀 몰라. 감당이 안 되는 종교 전쟁과 감당이 안 되는 이 금융적으로 묶여 있는 글로벌의 시장 마켓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는 트럼프야말로 배신자다. 트럼프야말로 어떻게 보면 좌파다. 트럼프야말로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트럼프는 이번 사태에서 중간에 한국이 안 도와줬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자기는 북한 김정은과 친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반북적이고 북한의 어떤 이런 학살, 북한의 무기 개발, 핵무기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해왔잖아. 근데 지금 트럼프는 정반대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비판도 안 해.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앉아있어. 심지어 그런 나쁜 새끼한테 자기가 김정은과 친하대. 되게 웃긴 놈이잖아. 아니 우리 입장에서 야 럼프야 네가 저 학살자 얘기할 거면은 막 하미네이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새끼는 더한 새끼야 저거. 우리 국민을 죽였고 막 제가 미군이나 한국을 갖다가 위협질까지 하고 미사일도 지금 쏘고 발사체를 쏘는데 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저렇게 친하다는 소리 하냐 이거. 빨갱이 우리 입장에서 아니야. 빨갱이처럼 보이는 거 종북주의자처럼.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중국, 러시아에게 이득을 주고 심지어 북한의 이익까지 대변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우파랑 코드가 안 맞는 거지. 실제로도 우리 우파들은 북한 인권법에 찬성하잖아요. 북한 새끼들이 학살을 많이 하니까 인권법에 찬성하잖아. 북한 인권법에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공화당이야. 미국 공화당. 북한 인권법에 찬성하는 게 미국 민주당이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걸 그 공화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나가리를 친다고.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이라니까? 웃기게도 이 못 배운 그러니까 이 사이비 개신교 출신들이지.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이 쓰레기 윤어게인이라든지 게이 마가야로 이런 전능한 새끼들은 공화당과 우리의 우파가 코드가 맞는 줄 알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관이나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화당과 하나도 안 맞아. 공화당이 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미국의 블루컬러가 됐든 이런 쪽이 됐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야. 저런 식으로 고립주의로 가는 갈수록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역설이 있더라는 거야. 생각해봐요. 미국의 농업 자체가 중국한테 파는 건데 팔아서 걔네들이 먹고 사는데 중국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 못하니까 중국한테 못 뜯어먹으니 한국, 일본 때리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우리랑 맞는 거야? 첸장을 때릴 거면 북한이랑 때리던가. 이런 점들을 보면은 지금 공화당의 전략 자체가 되게 친북, 친중, 친러적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그 사이비 개신교들이 트럼프의 중심적인 지지층이라고 끌고 와가지고 우파한테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책적으로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이 중국만 러시아만 도와준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딴 거 안 봅니다. 그냥 개신교적인 시각이야. 종교적으로 트럼프가 저렇게 유대인을 위해주고 트럼프가 복음주의 기독교다. 그럼 그거 보고 빨아주거든. 그러니 지금 거기서 이
이런 식의 종교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하는 트럼프와 야 보수에게 이념이 있다고라고 얘기하는 애들 간에 저 안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고 한국의 진성 우파 입장에서도 트럼프 쟤는 좀 우파가 아니다 이런 진단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럼프는 이런 그 이념적 모순이 이번에 발생한 겁니다. 이란을 때림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 결국에는 종교 집단의 로비나 종교 집단에 의해서 휘둘렸다. 예, 이런 이제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다 이제 하나같이 다 그래요. 뭐 제가 얘기한 거지만 이 트럼프로서는 해낸 게 없고 이룬 게 없고 성과가 없고 거기 미국에 손실을 끼치고 중국에 이익을 줬죠. 뭐 러시아와 그리고 수많은 동맹 국가에게 막말을 하면서 그 신뢰도를 낮추고 말았어요. 이런 점들은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이라는 나라 이미지를 되게 부정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락할 수가 있는가 잘 보여줍니다. 빈손으로 휴전 협상 임하는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적 패배 반증이 당해. 미국의 전략적 패배했다는 것의 증거가 아무것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트럼프에서 우리가 찾는 거야.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못했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도 잡지 못했죠. 대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얻은 게 뭐며 성과가 뭐 있어? 근거 빈약하게 이란을 괴멸시켰다. 이란 괴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란 괴멸당했다는 증거도 하나 없어. 그냥 K 마가에로 전응하들의 망상과 기대일 뿐이지. 마치 부정선거가 있다는 등 뭐 중국 간첩 잡자는 등 정신 나간 소리 나는 애들처럼 말이에요. 근거 없는 소리 믿는 애들이 뭐겠어. 틀트거나 처벌한 전응한 애들이죠. 뭐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겠다라는 건데 그래 제거 못했죠. 그 많은 폭격을 했는데 이것도 제거를 못했는데 뭔 괴멸이야. 자, 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는 이번 에픽 퓨리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다. 그런데 못했어요. 단 1g도 확보하지 못했다. 망신이죠. 트럼프는 오바마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웃긴 거야. 이란과 미국은 이미 협상을 해가지고 이란은 더 이상 핵 개발을 안 했던 건데 트럼프가 오히려 열어준 셈이야. 되게 기괴한 사람인 거지. 트럼프는 이제 종전이라는 과제에 더해 애초에 이 전쟁을 왜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입증해야 된다. 트럼프가 이번 협상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1조 4천억 원이 들었던 전쟁을 벌였음에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도 문제죠. 호르무즈 통제권은 원래 없었던 게 새로 생겼어요. 석유 불통령이 20%가 오가는 핵심 에너지 운송 여기 뭐 비료 알루미늄도 여기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매기는 무기 관련한 이란의 시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하죠. 근데 트럼프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주장과 관련해 우리는 합작법인 형식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걸 구상 중이라고 한다. 이란은 지들 앞바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기네 앞바다도 아닌데 미국이 여기서 왜 자기네들이 통행료를 받아? 자,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는 없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사실상 인질로 활용했는데 미국이 질질 끌려가서 완전히 패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지지하면서 이권 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자, 지금 보면은 왜 미국의 패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느냐? 이란이 원하는 건 이란은 다 가졌어. 미국이 원하는 건 하나도 못 가졌어. 그러면 미국이 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야. 미국이 먼저 때렸잖아요.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거야. 뒤통수를 쳤는데 상대방을 완전히 목숨을 못 끊었다는 거야. 뒤통수를 쳤는데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도 뒤통수 친 거 아니야. 이 새끼를 뒤통수 치고 내가 뭔가 실리적으로 가져갈 게 있다. 뭘 훔치든 뭐든. 그렇게 때렸는데 못 가져왔어. 미국의 실패죠. 실패가 패전이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공격을 했고 이란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었단 말이야. 방어에 성공했죠. 미국이 이란이 초토하고자 하시고 미국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호르무즈의 통제권까지 더 많이 누리게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이 진 거지. 이란은 방어에 성공했고 미국은 공격에 실패했다니까 미국이 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때 당시는 그래도 재래식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고 미국이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미국이 패배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에.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버린 거죠. 이란도 꽤나 괜찮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정말 무서운 무기를 떡하니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벌집을 건드리고 그 벌에 쏘여갖고 그냥 쓰러졌다 이겁니다. 애초에 시작하지만 말았어야 했었는데 이란전 최대 패배자는 트럼프다. 이거는 지금 뭐 K 마가이로 애들도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 이 K 마가 애들이 처음에는 미국이 이겼다 하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안 좋아. 평가가 안 좋잖아. 야 이런 게 뭐가 있어. 이 전언어 막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야 무승부로 하자. 무승부. 야 무승부로 해. 그냥 이란도 이긴 게 아니고 미국도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무승부로 하자. 둘 다 진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자빠졌어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니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잖아. 미국이 선제 공격하고 이란이 그거 다 막아낸 셈이니까 결국 패배자가 트럼프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전쟁 평가가 다 그런 거지. 젠장 맞아. 심지어는 미국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것도 합의 도중에 뒤통수를 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상대방은 지도부까지 날아갔는데도 버텼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미국이 개삽질했다는 거죠. 제재정복, 핵저지, 중동 안정 모든 명분 미달됐습니다. 트럼프 전쟁은 잘못된 선택이란 걸 뒤늦게 깨달아 후퇴한 셈이다. 문명 소멸 위협에 강한 척했지만 오히려 이란이 더 끌고 가서 미국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력은 최후 수단이 돼야 된다. 힘만 앞세운 미국의 한계가 드러나. 제가 평가했던 건 다 그대로 나오죠. 거의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 툴툴 새끼들 정신 나간 소리 막 그런 새끼들 말고는 이런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 물가 상승에 유가 상승에 미국이 받는 타격이 어디 한둘이야.
모든 전쟁에는 최소한 한 명의 패배자가 있는데 이번 휴전 이란 전쟁의 끝을 의미한다면 최대 패배자는 트럼프다. 영국의 주간지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핵심 전쟁 목표를 후퇴시켰고 미국의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그 비전이 얼마나 얕은지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얼마나 그 이번 군사적인 지식이나 정보에서 수준이 미달했는지를 잘 입증했다는 내용이에요. 중동 안보 오히려 악화됐다. 뭐 이제 뭐 그 호르무즈를 다 먹어버렸으니까. 또한 반정부 시위 개입 및 체제 정복도 실현되지 않았다. 완전히 개망신이죠, 이것도. 그리고 핵 위협은 더 심각해졌다. 트럼프 후퇴를 강경 발언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누가 이런 걸 믿어줍니까? 예, 결국에는 그냥 빈 깡통이 시끄러운 것처럼 그냥 센 척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뭐 폭격을 하거나 그럴 지금 상황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력으로 무슨 뭐 상대를 협박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원하는 걸 갖는 이런 이제 삼류 폭군과도 같은, 그리고 정말 옛날 그런 제국주의의 그런 덜 떨어진 시대의 향수에 빠져서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도 현실 앞에서는 확 꺾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사일과 전투기만 믿었다면 이란은 미국의 물가를 잡고 흔들어버렸죠. 그리고 한 달 만에 결과는 미국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 물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그걸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수많은 실업자죠. 미국의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핵무기보다도 무서워. 핵무기를 미국한테 쏘는 것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어마어마한 대가. 미국 전역에, 미국의 대다수의 특히 이런 블루컬러 백인들이 삶의 직장을 모두 다 잃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트럼프로서는 엄청난 공포였을 거야. 그러니 이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 폭격을 하고 원전을 날리네 콧방귀 끼는 거야. 쏴 이러고 들어와 쏴 해봐. 안 무섭죠. 그딴 거 날아가면 금방 복구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어차피 미국이 저렇게 물가가 작살이 나면 협상을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그 협상을 할 때 이란이 항상 넣는 게 뭐냐면 제재의 해제란 말이에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란은 순식간에 1,000조가 넘는 현금을 바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묶여있는 그런 현금 자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1,000조가 넘으면 우리나라의 1년, 2년 예산이야. 그 예산을 아무런 채권 발행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국가가 어마무지한 돈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재건 사업에 이란 쪽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싼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려대면서 도로 깔고 인프라 깐다고 생각해봐봐요. 1년 안에 그냥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건이라는 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환경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협상을 했을 때 가장 노려야 되는 거는 그나마 뭐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재건 사업이라도 미국 달러로 하겠다. 그게 가장 미국으로서는 베스트예요. 협상을 하되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걸 주면서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이란의 재건 사업에 미국이 대다수가 들어가야 된다. 50% 이상은. 물론 중국 자금도 들어오겠지만 최대한 미국은 이 재건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역설적이지. 자기네들이 부셔놓고 자기네들이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중동에 위안화가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이건 최대한 미국이 들어가서 미국 달러를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지금 겨우겨우 미국의 그 페트로 달러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은 그 재건마저 만약에 중국한테 밀려버린다. 이러면 중동은 완전히 위안화가 먹어버립니다. 그 1대1로 그쪽에 다 놓여 있어갖고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고립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역설적으로 이 이란의 재건 사업이라도 아주 많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란이라도 확실하게 미국의 자본으로 적응시켜 놓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그 위안화가 거기 다 먹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정말 큰 삽질한 거고 한 달 정도 고생했으면 그나마 짧으니까 다행이야. 이 정도에서 빨리 그 패배라도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를 빨리 고민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이 무기 쏘고 지들이 센 척할 때가 아니라 머리를 팍 돌려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여기에 어떻게 유입시킬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의 가치, 패권은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릴 때 생기는 거지. 그걸 미국으로 가져오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미국 안에서만 쓸 거면 달러가 뭔 필요가 있어. 결국에는 달러를 전 세계에 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은 그런 역설이 있는 겁니다. 이란을 두들겨 패놓고 자기네들이 재건하는데 또 열심히 재건에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역설이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던 거는 트럼프의 이런 멍청한 짓은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뭐 우파 진영이라면 중국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도와준다는 점이 문제고 중국의 경제 위기를 살려준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디플레이에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밑바닥에 물붓기 같은 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중국은 완전히 살아나는 거거든. 그걸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의 위기를 살려준 셈이 됐으니까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 위기를 만들어 놓고 중국에게는 경제적인 어떤 회생을 도와준 셈이라서 이건 너무 심각한 친중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예전의 무기 제작은 미국 내에서도 가능했다면 이제 미국은 무기 제작이 자기네 독자적인 기술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미국이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 최첨단 기술이잖아. 여기에 뭐 별게 다 들어가니까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광물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자석 같은 게, 특수 자석 같은 것들은 중국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 돌아버리는 거야. 미국이 웃기게도 이렇게 무기를 막 소모하면은 오히려 중국의 이런 광물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게 중국을 또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광물들을 자기가 더 많이 사주기 위해서 이딴 짓을 했다고 봐야 돼. 그 정도로 친중이에요 지금. 자, 이 미국의 무기고 채우려면 중국의 핵심 광물이 절실하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중국의 의존도가 미국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이거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서는 이런 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었는데 이 삽질에다가 지금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자, 5주가 넘는 전쟁 중 소진된 무기 현황을 파악하고 비축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자, 문제는 비어버린 무기고를 채우는데 중국의 도움이 더 절실해. 야, 이런 레이더 등 뭐 하려면은 핵심 광물 칼륨이 필요한데 중국의 칼륨 분야 완전 독점. 그래서 이번에 뭐 이 미중 만남에서 시진핑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거야. 트럼프가 잘 보여야 돼. 시진핑한테 셰시야 이러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칼륨 가격은 무려 32% 급등했다.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급하다는 거지 지금.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에도 쓰인다. 야, 어렵다 어려. 테르뷴, 디스프로슘 같은 중 히토리오시 미사일 표적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다 90%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참. 예, 중국은 요구 조건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광물, 핵심 광물 투자자 쪽에서는 우리가 최악현저냐? 답은 그렇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이고. 자, 공급망 구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무기 구비 쪽은 당장의 과제이다. 미국이 다시 대이란 군사 작전을 지휘할 경우 무기 소진이 더 빨라지고 미국은 더 죽어 지금. 예, 미국이 이렇게 되면 중국만 도전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자꾸 중국을 도와주니까 이 럼프야. 자, 이제 점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상황이 보이죠.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도와주는가? 중국의 경제를 살려주고 실제로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독자적 기술에 대한 가치를 올려줘 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더더욱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중국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무식하니까 그냥 무식하니까 멍청하니까.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했더니 무식한 K 마가이로 새끼들이 이란을 때려서 중국에다가 에너지 공급을 막는 거래. 이 논조가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무슨 뭐 그 이란을 때려가지고 이란이 공급하고 있는 기름이 없으면 중국이 뭐 안 돌아가냐? 이거부터가 무식한 주장이잖아요. 걔네들은 이란이 생산하는 90%의 그 석유를 중국이 수입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중국이 수입하는 90%의 석유가 이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그만큼 덜 떨어진 새끼들이지. 그런 면에서 중국의 타격이 아니고 저렇게 이란을 때리게 되면은 이란이 훨씬 더 중국과 결탁이 돼버리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뭐 이 이란까지 이런 식의 1대1로 라인이 완벽하게 더 강화되면은 페트로달러 망하고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까지 뺏겨버리니까 더더욱 이게 심화됐단 말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중국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미국이 멍청하게 무기를 저렇게 소진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니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히토리나 광물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기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기네 독자 기술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핵심 그것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미국이 일본을 가지고 막 돈을 뜯어내기에도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협상력이 생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위축되는 상황만 오게 된 거예요. 동시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한국의 항공유를 제공해갖고 우리가 미국한테 준단 말이야. 지금 유럽은 3주 안에 항공 다 멈추게 생겼어. 한국계 항공유가 필요하거든. 미국도 지금 다 물류 가격 올라갔잖아요. 왜? 한국의 항공유가 비싸니까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즉 미국이 혼자서 자립이 안 돼요. 중국한테 의존하고 일본, 한국한테 의존하면서 이제까지 온 건데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만심에 빠졌다가 결국 중국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여튼 뭐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한 20여 년간의 기간 동안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어떤 로망이랄까? 그때의 어떤 미국이 승리를 하고 미국이 압도적이었던 때의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재정 능력이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조져버릴 수 있고 우리가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자만심이 지금 미국을 몰락시켰다고 봐요. 점점 20여 년이 지나니까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개깡패의 국가가 돼버리고 웬 삼류 정치인들이 설쳐되고 웬 틀뜨 같은 놈들이 장관이 돼 있고 이런 바보 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믿고 있는 거는 사이비 종교야. 복음주의, 개신교, 이 멍청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오직 기도 메타밖에 없단 말이지. 하는 짓은 멍청한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무 크게 돌아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자 이거밖에 없어. 실력이 없다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더더욱 많은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오직 증오심만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버렸죠. 관세 정책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보여줬던 건 미국을 다 망하게 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치명적 약점이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물가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던 국가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박살이 나니까 여러 명의 그 기업들을 망해야 됐고 실업자가 나와야 되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살자를 했겠고 또 가난해지고 거지로 살고 집안이 망하고 그게 이런 실업이라는 것이 주는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디 전쟁을 해서 누가 죽었네 만큼이나
실업자를 양산시켰던 그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또 미국에도 큰 충격이자 상처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야. 미국이 이렇게 고물가의 위험한 상황에서 멍청하게 무기를 낭비하는 이런 전쟁을 벌이고 감당이 안 되면서 또 인플레 위기가 올라오고 물가 상승이 쫙 돼버리니까 트럼프로서는 사실은 완전히 미국을 망쳐놓은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겠죠. 미국의 물가가 지금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합의가 되냐 안 되냐, 뭐 이제 뒷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비용이 얼마쯤 나갈 것이고, 또 미국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어쨌든 미국이 이 많은 소모된 비용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고민들이 막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이제 돌아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기름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한 또 올라가 있는 유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생산을 못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오히려 석계 시대가 되면 사우디가 지금 기름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생산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기름의 감산이 일어난 거야. 기름 생산이 안 되니까 기름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 당연히 기름값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더라도 야 기름 생산이 안 되는데 뭘 옮길 게 있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사우디에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우리는 옛날 기름값으로 못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제 새롭게 경제적 분석이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 인플레 위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겠지. 그로 인해서 뭐 어떤 주가가 방어가 되냐 아니면 폭포수처럼 내려가냐, 박살이 나느냐, 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장들이 이해하는 것들 데이터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됐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미 전쟁 전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었다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번 물가에서 이제 상승이 되면 다음 달 또 다다음 달의 물가의 어떤 방향이 진정을 안 한다. 2달 연속 또는 뭐 2분기 연속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시장 충격이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 돈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트제명이지 트제명밖에 없어. 그래서 돈을 뿌려야 되니까 또 다른 나라 협박질해서 돈 뜯어서 뿌리는 이런 걸로 또 물가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마음이 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뿌려가지고 좀 예쁨 받자 이거거든. 계속 이런 식의 좌빨 정책들로 가고 또 미국을 망치는 방법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번 그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집단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고 망하는지 또 잘 볼 수가 있는 거야. 윤석열 애들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 진영도 너무 과도하게 종교가 정치질을 하면서 이런 멍청한 결과가 나왔다. 그들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린다는 목적은 애초에 없다. 자신들의 증오심을 배선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는 것에 재미를 느낄 뿐이다. 근데 과연 그게 신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짓거리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절대선의 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들의 신은 끝없이 증오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너희들이 힘들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망하더라도 상관없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사랑이 아닌 증오와 살인, 살해, 암살,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사탄 악마 같은 새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딴 거를 지들은 신이라고 부르면서 만세 외치고 있는 꼬락선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딴 놈들이 주는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위대한 역사와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이비 개신교, 사이비 종교들이 정치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에 이런 증오심을 합리화한다면, 그들의 종교가 그런 걸 합리화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고 사탄의 교리이며 니들이 믿는 건 사기다 라고 우리가 알고 봐야 될 것입니다.